네, 교재 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이직 헤어펌 준비 단계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펌제 사용 전 샴푸. 자, 샵에 가면 이제 시술 전 샴푸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술 후 샴푸도 하기도 하는데요. 샴푸를 이제 보통 샵에 방문을 하고 나면 가장 그 신뢰를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건데, 손님들 이제 대기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스태프들이, 파트너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어떤 고객이 오셔서 대기 중입니다. 시술은 펌어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모발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그 두피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나서 스텝이나 파트너에게 샴푸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샴푸 부탁해요 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사전 샴푸를 꼭 하기 전에는 고객의 두피 상태, 모발의 상태를 먼저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술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샴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스태프들이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브러싱 해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없죠? 네. 어깨에 타올을 두르고 가운을 입고, 그리고는 어때요? 샴푸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샴푸 시작하시죠. 네. 그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사전 브러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샴푸 전에 모발이 엉켜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타입의 브러쉬를 사용해야 되냐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모델이 머리를 빗고 있듯이 요 모발 끝에 있는 달려있는 이 부분들이 나무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것들이 두피 끝도 둥글기 때문에 두피에 자극도 주지 않고 그렇게 브러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러싱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거는 대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기법인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전 브러싱 기법은 펌 시술 전에 제거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디자이너 선생님 되든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꼭 이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샵에 가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언제 샴푸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 묻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되게 불쾌하죠. 저는 저 질문 들으면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이유를 이야기하고 샴푸를 왜 했는지 물어보면 되는데, 다짜고짜 샴푸 언제 했냐고 묻는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샴푸를 하고 나서 정상적인 두피로 돌아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맞춘 친구가 있으면 제가 사탕을 주는데 얼굴을 못 보고 있으니까. 네, 2시간입니다. 2시간이 지나면 두피의 피지 상태가 원래 두피 상태로 돌아가면서 피지막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펌어를 해도 두피 자극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샴푸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너나 스텝으로 일을 할 때 이제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고객님의 두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샴푸하신 지 2시간 이후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니다. 샴푸는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모발에 혹시 도포하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라고 또 물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물성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꼭 샴푸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발에 약재가 침투하는데 동물성 오일들은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나셔야 펌어제가 수성이기 때문에 고막을 뚫고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스프레이 제품이라든지 젤 제품들은 좀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모발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 제품을 분사한 후에 브러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빗의 몸체를 잡고 굴리듯이 브러싱을 하셔야 돼요. 이 테크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면 수업할 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발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대신에 제거하실 때 두피 자극은 되지 않도록 꼭 브러싱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알칼리 성분인 펌제가 두피에 닿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두피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자, 펌을 하기 전 샴푸제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민감한 두피 또는 모발 손상도가 심한 경우 샴푸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할 선생님의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샴푸를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 디자이너들이나 스태프들이나 파트너들은 두피를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야만 샴푸를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술 전 하는 샴푸는 모발에 묻어있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동물성 제품들, 그걸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두피는 최대한 만지지 말고 자극 주지 않고 모발에 묻어있는 제품들만 세척해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알칼리 성분의 샴푸제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었어요. 왜? 알칼리 제품인 펌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 성분의 샴푸제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펌제 그 성분을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알칼리 성분의 샴푸를 사용하도록 교재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강한 샴푸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펌을 하기 전에 사전 샴푸를 시행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전처리제 도포인데요. 모발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죠? 시진,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거, 문진, 직접 고객한테 물어봐서, 그리고 촉진은 내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는 그 감을 가지고. 그래서 전처리 제품은 디자이너에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전처리 제품은 트리트먼트 제품인데요, 대부분. 그리고 비닐캡이라든지 타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전처리 제품은 도포를 하고 나서 그대로 비닐캡만 씌우고 자연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헤어 미스트기나 가온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침투를 도와주는 작업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것 또한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열 처리를 할지 아니면 자연 방치를 할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열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즘 미스터기 같은 경우 예열을 해야만 스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열도 미리 해놓고 이런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자, 고객 모발의 전처리 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밑에 이미지 보여지듯이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앰플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림 타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 성분인데, 저번에 동물성 오일은 안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여기 사용되는 전처리 제품은 식물성 오일입니다. 그래서 고객들하고 처음 상담을 할 때 저런 제품들, 전처리 제품들의 가격, 단가에 따라서 트리트먼트 성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트리트먼트 성분에 따라 가격, 시술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베이직 헤어펌 도구와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가운과 어깨법. 자, 고객은 옷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운을 입게 되는데요. 가운 위에 방수 재질의 헤어펌용 어깨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인데요. 손님들 청담에 근무하던 선배였는데 손님이 이제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왔었어요. 근데 가운을 이렇게 착용을 하긴 했었는데 어깨보에 방수 상황을 체크하지 않고 시술을 했다가 블라우스에 펌제 얼룩이 묻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한 달 급여를 다 변상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크 브라우스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탈의를 하지 않기 원하시는 고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제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꼭 안내를 드려야 나중에 혹시 어떤 시비가 붙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꼬리빗. 자, 모발을 브로킹하거나 섹션을 나눌 때, 모발을 가지런히 빗질할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준비물 단계에서도 안내드렸지만 여기 꼬리 부분이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피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시고, 선행을 학습을 한 친구들이 간혹 이렇게 슬라이스를 잘 뜨게 하겠다고 저 끝부분을 사포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객 두피에 자극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셨지만 이제 두피를 생각해서는 절대 그런 빗을 사용해서 와인딩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 웨이브의 모양과 그다음에 어떤 형태인지를 이해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 이미지와 여기 A, B, C, D 중에 어떤 이미지의 형태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미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실제 웨이브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읽어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판단이 되어지나요? 쉽게 판단이 되어지는 이미지도 있고요. 아, 저건가 이건가 헷갈려지는 이미지도 있을 텐데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 맞췄습니다. D입니다. D. 두 번째 이미지는요. A인가 B인가? 네, A입니다. 아래로 늘어지는 스프링 형태처럼 보여지죠. 세 번째는요. B고요. 네 번째는 C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직접 하냐면요. 고객들이 앞에 상담 단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희망하는 스타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역으로 읽어내는 훈련들을 지금 교육과정에서 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직접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실제 그 똑같은 형태의 웨이브를 재현해내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해요. 네, 질감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 다양한 형태의 속도를 느낄 수 있나요? 점점점 아래로 갈수록 보여지는 이미지의 속도는 어떤가요? 빨라지고 있죠. 네. 이제 속도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쪽 왼쪽 측면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이미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오른쪽에 A에서부터 H까지에 있는 속도를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속도랑 지금 스타일 이미지랑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눈으로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선택했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는 A, B, C, D, E, F, G, H까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네, A입니다. 두 번째는 1, 2번 좀 쉽죠? 네, H. 3번의 이미지는요? 네, 두 개는 몰랐죠? 하나인 걸로만 알았을 텐데 목 근쪽의 웨이브랑 모발 아래쪽의 웨이브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다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네, B. 다섯 번째 이미지는요? 이것도 두 가지죠. 아래쪽에 훨씬 더 속도감이 있는 웨이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미지는요? 네, F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이 반대쪽 이미지랑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베이직 헤어펌 도구의 재료. 이제 세 번째, 클립입니다. 모발을 나누고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인데 퍼머넌트 제품의 알칼리성 제품이라고 이야기했죠. 산성이거나 알칼리성 제품이기 때문에 소재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클립은 플라스틱 소재인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로트인데요. 로트는 와인딩 할 때 웨이브를 만드는 도구들을 다 로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굵기는 호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단위가 호입니다. 1호부터 지금 이미지에 보여지듯이 12호 단계까지 있고요. 각각의 모양과 굵기는 다양한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을 칠 때 구입했던 제품들은 다 플라스틱 소재고요. 요즘은 그 제품들의 재질들이 세라믹 또는 황토 재질로 특수 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들어있는 김치통이 다른 소재의 제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김치의 숙성을 돕는다고 하고 숨 쉬는 뭐 그릇 이렇게 표현하는데 펌머에도 플라스틱 제품은 그 불을 지펴보면 새까만 연기를 내면서 타거든요. 근데 세라믹 제품은 불을 지펴보면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무게감은 있지만 분명히 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롯들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긴 일자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립의 형태, 또 그 다음에 둥근 롤의 형태, 다양한 롤의 그 롯데 모양들도 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대면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롯들은 실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도구는 고무밴드. 자, 모발을 이제 롯데 와인딩을 하고 나면 쉽게 여러분들 빨랫줄에 빨래 널고 나면 집게를 꽂지 않으면 바람이 불다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롯들을 두피에 고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고무 밴드예요. 너무 두껍거나 늘어나지 않는 경우를 사용해야 되고 너무 단단한 그 고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자극을 줘서 모발에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에 여기 초록색 고무줄로 되어 있는 건 원밴드라 그래서 한 번의 형태로 그대로 그냥 고정되는 작은 형태의 모양이고요. 아래쪽에 노란색 밴드는 투밴드라 그래서 두 번의 동작을 해서 고정하는 고무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그 시급들이 최저임금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게 손목에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착용하면서 본인들이 하나하나씩 뺐을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들을 고정하는 도구인 고무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 엔드페이퍼.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도 다양하더라고요. 파지, 습지, 뭐 브랜드 이름을 이용해서 뭐 개나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정확한 명칭은 엔드페이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발 끝쪽에 와인딩 하기 위해서 고정하는 페이퍼인데요. 혹시 파마지 없이 엔드페이퍼 없이 웨이브 롯들을 모발에 고정시켜 본 경험이 있는가요? 정말 잘 안 되죠. 꼭 필요합니다. 왜? 안 그러면 모발이 그 플라스틱 소재가 모발에 잘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또한 요즘 특히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척이 필요하지 않은 일회용 파마 종이도 나오고요. 그 파마 종이를 타인의 도움 없이 뽑아 쓸 수 있는, 손목에 착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들도 개발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발의 길이나 모량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직포 형태는 세팅 펌이라든지 디지털 펌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페이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렇게 종이로 되어진 재질도 있고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져 있는 소재도 있다라는 거. 일단 미용 장갑. 약재로부터 미용사의 손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시술을 해보시면 제 손이 작은 친구들이 장갑이 커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손에 맞는 장갑을 낄 때 밀착감이 있어서 이렇게 펌어 제품들이 대부분 트리트먼트 성분이 들어있어서 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에 맞는 장갑들을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8번째 이제 비닐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왜 펌을 하고 나면 비닐캡을 씌우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수님 비닐캡 말고 랩 씌우는 샵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씌울까요? 네, 다 적혀 있죠. 보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재가 공기 중에 제 어떤 요소들 때문에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씌웁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제품들이 아까 알칼리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알칼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퍼머넌트 웨이브 제에는 냄새가 많이 나죠.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제품들은 특징이 딱 있어요. 휘발성이 강합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있어야만 웨이브가 고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휘발을 막기 위한 용도로도 비닐캡이 사용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닐캡 아니고 비닐랩 쓰는 경우에는 교수님 뭘까요? 네, 그 성분에 대해서 들어갈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또 형태가 큰 경우가 있어요. 작은 로또 말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꼭 하나의 비닐에 고정하려고 해서 억지로 모발을 밀어 넣다 보면은 고객의 두피에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비닐캡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스테인이 돼야 되는데 시스테인 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모발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2장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 헤어밴드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고객의 이마, 얼굴로 약액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어밴드를 씁니다. 그래서 와인딩 후 펌제를 도포하기 전 고객의 헤어라인 중심으로 헤어밴드를 착용하고요. 이제 도포에는 꼭 젖은 헤어밴드를 교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연구 논문에서 고객의 시술을 터본을 2번 교체해 줬을 때, 이제를 도포한 후에 한 번 더 교체해 줬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헤어밴드도 타올을 사용하는 샵도 있고요. 이렇게 터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교체 여부에 따라서 판매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1일차, 그러니까 1주차 수업이죠. 1주차 수업을 마치고 나머지 남아있는 도구와 재료들 연결해서 2주차 수업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했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과에 대한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강의 수업 계획서 확인하는 방법과 사전 자가 진단 평가하는 방법들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퍼머넌트란 무엇인지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의 내리는 부분들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또 펌 도구들 총 9번째인 헤어밴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교재를 출력하셔서 여기 살펴본 내용까지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은 퍼머넌트 준비 단계인 도구와 재료 부분을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